진짜 막, 일당 5억 원 소리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아, 전 진짜 막,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쾌도 남아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석 달 전에 다른 방송에서 했나? 그리고 제 방송 크루징 멘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람이다. 장담하건대. 네. 예, 장담하건대, 감히 말하건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람. 이 근데 허재호, 이분이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난 거 아니에요, 결론이? 예, 허재호 전 대주건설 회장, 그리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KNC 건설 최대 주주 46%의 지분을 갖고 있고, KNC라는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예, 대주건설 후신임을 자랑하고 있고, 네. 거기서 지금 아파트 200세대 현재 최고급 아파트 분양 중에 있고, 뉴질랜드에서. 예. 그리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고 요트를 사서 요트 선장을 구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던 사람이 허재호 전 대주건설 회장입니다. 카지노에서 도박하신 사실은 확인된 사실. 신문에 사진까지 나왔죠. 신문에. 예. 우리나라 신문에 사진까지 나왔죠. 예. 예. 남의 나라가 변호사님. 예. 그리고 요트 선장을 구한다. 예. 요트에 선장을 구한다. 그래서 그 구인 광고를 낸 거예요.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최근이죠. 최근에? 예, 작년이죠. 예. 네. 그런 분이 돈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왜 몸으로 때우려고 왜 우리나라 들어왔겠습니까? 뉴질랜드의 영주권까지 취득을 한 사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도 안 낸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뉴질랜드로 출국까지 했습니다. 특혜가 있었겠죠. 네. 이 판사가 허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집행유예 도중에 못 나가죠. 이제 나갑니까? 재판 중에는 네. 판사에게 허락을 맡아야죠. 재판 중에 나갈 때는 재판 중에 실령이 판사한테 실령이 선고될지도 모르는데 출국 금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허락을 맡아야만 출국이 되죠. 일반인들은 대충 다 출국 금지되죠. 그렇죠. 재판 중에 형사 재판 중에 어떻게 출국을 합니까? 네. 그런데 확정이 또 되기 전에 뉴질랜드에 출국해서 그 참 묘하게 영주권까지 취득을 합니다. 그 사이에. 예. 가자마자. 이분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이분 예. 가문이요.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지만 부친은 무려 몇십 년, 37년입니까? 네. 예, 광주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하신 법조인. 판사. 아버님이 판사. 예. 37년간. 야. 그리고 뭐 천안 매제 전부 다 현역 법조인들이고. 현역 판사 검사. 예, 법조인들이고. 이 참 대단한 집안이죠. 예. 거기에 이제 이분이 그 건설회사를 했고. 네. 한때 그 광주 지역 신문사 방송국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예. 그 최고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는 최고 잘 나가는 언론사 신문이죠. CEO를 하신 분이죠. 네. 예. 이런 분이 그 횡령, 탈세 이런 걸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검사가 1,054억 벌금을 구형을 하면서 벌금에 선고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제가 참 법을 파먹은 지 몇십 년 되지만은 다시 한번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94억 벌금을 얘기하면서 1,054억 벌금을 구형을 하면서 검찰이 검찰이 그리고 그 벌금형에 한해서는 네. 그 징역형 구형한 거 말고 네. 벌금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을 한 겁니다. 검찰이 스스로요? 예. 그거는 선고유예는 판사가 굉장히 재량을 해가지고 그렇죠. 배려를 해서 해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검사가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재판부가 이제 절반을 뚝 잘라서 벌금을 절반을 뚝 잘라서 다행히 선고유예를 안 했어요. 그래도 재판부가 1심 재판부도 향판인데 네. 최소한 절도는 지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 뭐 이제 성함이 다 공개가 됐으니까 공개도 되겠죠. 이 장명우 현 광주지방법원장께서 2심을 맡으셨는데 그것도 절반을 뚝딱 잘라서 254억을 하면서 환영유치. 이 환영유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얼마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벌금을 안 내면 벌금을 안 내서 얻는
쾌감보다 네. 노육장에 유치해서 당하는 불쾌감이 더 크면 그래요. 예, 벌금을 내겠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그 취지예요. 네. 원래는 우리가 가령 양형을 정할 때는 항상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 형을 받아서 얻는 불쾌감이 더 커야만 범죄가 억제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이 이만큼 되는데 네. 형은 요만큼 줘서 네. 이러면 범죄가 끊이질 않겠죠. 그럼 법이 필요 없죠. 예, 마찬가지로 법의 존재 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벌금을 선고를 할 때는 왜 어떻게 선고를 하느냐? 벌금을 반드시 내도록 해야지. 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육장에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노육장에 유치한다. 5만 원씩 계산해서. 일반적으로 예, 제가 처음에 법조계 들어올 때는 뭐 5천 원 네. 그랬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지금은 5만 원 이러다 요사이 1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것도 예. 판사의 재량입니까? 왜 5만 10만 원 되는가 하면 이 우리 사회에 일당이 하루 이제 그 노역을 하는 그 용역분들 일당이 뭐 평균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몇 년 이상은 더 이상 벌금 예, 3년이죠. 그렇죠. 예, 그게 최대 이제 3년이죠. 최대 3년.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거든요. 이 법의 취지는 벌금을 안 내서 얻는 쾌감, 쾌감보다 노역장에 가는 불쾌감이 더 커야만 벌금을 낼 것 아니에요. 네네, 당연하죠. 그러면 가령 1억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돈 같으면 딱 계산하면 돼요. 3년 같으면 1095일입니다. 네. 나누기 1095해서 하루에 계산을 딱 해서 너 요거 안 내면 3년 동안 유치장에 넣어버린다. 네. 그러면 벌금 내겠죠, 어지간하면. 이거 1095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50억을 254억을 대충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했네. 그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게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네. 그때 이제 탈세 문제로 네. 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신고 안 했다. 탈세다. 이래서 할 때 벌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한 1,000억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계산해서 하루에 1억씩 나누기 1,000 해가지고 예, 하루에 1억씩 환산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그 벌금 깨끗이 다 냈고 내고 이제 예, 그렇죠. 안 사는 거죠. 막 솔직히 그 보통 사람 중에 만약에 재산이 한 2천억이 있는데 1,000억 하루에 1억씩 계산하면 나 3년 때우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만큼 이건 미묘한 이제 갈등의 그 요소가 있는 문제인데 네. 254억 같으면 그걸 3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서 한 2천만 원 넘습니다. 한 2천만 3천만 원 네. 되겠죠. 한 2, 3천만 원 사이가 될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딥니까 그게. 하루에 예? 2천만 원씩 버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하루에 5억인데 자, 노역하시죠? 이 사실 이게 내가 세계에서 가장 가장 남자다. 네. 비싼 일당이다. 저는 하는 얘기는 노력합니다. 그 저작권이 제 얘기에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처음 아마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이 호나우두보다도 더 비싸고 골프한 게 타이거 우즈보다도 더 비싼 일당. 예? 미국 대통령을 마친 사람이 강연을 하면 3억밖에 못 받습니다. 3억. 네. 일반적인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휴지를 줘도 5억을 받으니까 거기에다가 노역의 그 내용이 휴지 줍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청소예요. 청소. 예. 하루에 예. 분리수거 수거하고 그걸 이제 청소하는데. 교도소 구치소안에서는 소재라고 그러거든요. 네. 소재. 자기들 용어로 소재라고 합니다. 네, 소재한다 그러죠. 소재 역할을 이제 맡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요. 처음에 긴급체포 이제 수사할 때 긴급체포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사실 노역을 한 것도 아닌데 하루 빼줬습니다. 5억 빼주고. 공항에서 체포돼가지고 가서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하루 또 빼줬어요. 또 5억. 야. 이튿날 공휴일입니다. 네. 또 뺍니다. 쉬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고 1개월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럼 실제 하루에 얼마씩 치겠습니까? 하루에 한 6, 7억 치겠죠. 5억도 아닙니다. 6, 7억 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진짜 엄청난 돈이죠. 이제 이거 번복할 수는 없죠. 이미 다 끝났는데. 번복 안 되죠. 예, 확정이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 노역장에 오겠다 그러면 검찰이 막고 벌금을 추징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 다 예, 그렇지 받는다 이 않습니까? 말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검사도 이걸 선고유예해달라고 한 자체가 잘못됐던 거고, 그죠? 이제 변호사 검찰이나 그 2심 재판부, 이 장명우 재판장님의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 탈세한 돈을 자신에서 다 냈다. 그리고 회사에 횡령한 건 이 횡령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 회사 돈을 일로 빼옮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빼가지고 쓴 건 아니다. 예, 또 광주 지역에 네. 오래된 기업이고 하니까 네.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전혀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전혀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일리가 있어 예, 보이네요. 문제는 딱 그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네. 밝혀진 사안인데 이 사람이 어떻든 많은 재산을 외국에 갖고 갔기 때문에 KNC 건설이라는데 무려 46% 지분을 갖고 있고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요트도 고급 요트도 샀기 때문에 거기 선장을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카지노에서 도박이나 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게 향판이라는 것은 사실 참 좋은 취지거든요. 이 향판의 아주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조무제 전 대법관님. 아, 대법관 되신 예, 분. 우리나라의 청빈의 대명사죠. 네. 이 부산 지역 향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고향에서 계속 그렇죠. 예. 이동하지 않고 예, 시골에서 거기서 계속 판사하시는 이제 분. 지방법원 판사 그치고 그다음 부장판사 됐다가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되고 이제 법원장 되고 네. 이런 분이에요. 조무제 대법관도. 네. 그래서 대법관으로 발탁이 되신 분입니다. 네. 정말 청빈의 그 대명사로 불리는 분. 뭐 조무제 대법관에게 잡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지역 토하고 연결이 됐다거나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거나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도 그런 판사들이 있어요. 이 향판은 일본에서 오래된 제도입니다. 이 초야 판사라는 분, 형법교과서도 쓰고 수많은 이론도 만들어내고 판례도 많이 만들어내고 예, 아직도 형법교과서에 그분의 그 판례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독 이게 향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검찰 인사는요, 가급적 고향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금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향검이라는 말은 예, 없다. 예. 향판 가급적 말은 자기 출신 있고. 지역에 안 보내요. 왜 그런가 하면 가면 검사가 아무리 깨끗이 있으려 해도 수없는 청탁들이 들어오거든요. 동창생도 그래서 얼마 오고. 전에 뭐 또 향판 뭐 부장판사 출신 예. 한 분 뭐 알선 수재로 뭐 벌금 300만 원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안 왔죠. 예, 그것도 광주 지역인데. 왜 이게 광주 지역에 이렇게 많아? 마산부 아마 그 부장을 하시면서 그 파산 자기가 관제하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관제인을 자기 아는 변호사로 선임을 하도록 하고 뭐 이래서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 심지어 뭐 주식 차익을 뭐 1억 이상 거두 들였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하는데 뭐 일부는 그 무죄 받고 그런데 제가 그 정확한 것은 추직을 못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향판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비단,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비단 이 광주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자연스럽게 유착이 되죠. 이 이렇게 오래 그 지역에서 판사 생활로 하면 사람들 다 알게 지역의 되잖아요. 토호 세력하고. 예, 많이 알게 되고 자주 모임도 가지게 되고 이러면 많이 아는 사람들. 물론 향판이라는 제도를 원래 둘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을 잘 알고 그 인품 근데 형사 판사를 하면 형사 재판하게 되면 네. 그 피고인이 누군지를 누구 못지않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향판 제도를 둔 것인데 그 반대말은 경판이겠죠. 서울의 판사, 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판사, 출세를 잘하는 판사, 뭐 그렇겠죠. 그런다 그러면 뭐 출세 예. 잘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향판 제도를 둔 건데 이 향판 제도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또 그 유착 관계를 그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왜 벌금을 1심에서 절반 깎아준 걸 또 2심에서 왜 또 절반을 깎았느냐. 거기다가 5억 원. 이게 사상 초유의 금액입니다. 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가족들이 다 판검사라면서요. 더 놀라운, 예, 더 놀라운 그러니까 것은. 많이 여러 가지로 좀 예. 알게 모르게 그래도 그냥 뭐 도움이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쾌한 말씀은 안 하세요. 이 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정도의 이제 소심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게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 변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뭔가 한 말씀 있어야만 우리 나머지 법조인들의 최소한의 그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뭐 한 말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만약 깨끗하다면 누가 법원장. 예. 글쎄 그냥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 집중포화를 다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걸 맞으면서도 어떤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재호가 과연 돈이 없느냐? 돈 많다고 돈이 아까 있단 말이에요. 뉴질랜드 예, 네. 돈이 있단 말이에요. KNC인가요? 그러면 이걸 막을 길이 없느냐?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감정을 위해서는 그리고 허재호 씨도 참 그래요. 국민들이 이렇게 허재호 씨를 때려 죽일 듯이 지금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미안해서라도 나 이만큼 하고 나 나가서 나머지 돈 벌금 낼게. 낼게.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언급이셔야 될 텐데 한 말씀 없이 지금 묵묵히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지금 돈 벌잖아요. 하루에 5억. 예,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청소 하루에 5억. 소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5억씩 버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